안녕하세요. 세종시 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입니다. 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법인에서의 인건비 처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해가 바뀌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설립을 새로이 하시는 분들이나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낫지.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처음 법인 설립하시는 분,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어차피 설립이지만 그렇게 새로이 하시는 분들은 이 인건비 처리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아마도 개인 사업에서의 인건비 처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인건비가 뭐냐? 인건비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의 반대급부로 돈을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누가 받는 거냐? 임원과 사용인 모두 받는다는 거예요. 임직원이죠, 정확하게는. 임직원과 그 피사용인이 여기 임직원 그리고 그, 그 사람들을 고용한 모든 사람들이 받는 거고. 자, 개인 사업하고 비교를 해보시죠. 개인 사업에서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란 인정을 받지 못해요. 개인 사업은 사업을 진행하고 자녀분이 전부 다 사업주의 몫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라고 처리를 하지 않고 남는 사업에 대한 이익금을 전부 사업주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받느냐? 그것은 급여를 포함한 임금. 자, 급여 포함하지 않은 임금은 뭐예요? 그러면은 성과급이라든가 수당, 각종 수당 이런 것도 생각하고요. 재수당 나와 있죠. 그리고 상여, 보너스라고 말하는 것들. 퇴직금도 또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그 사람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제공되는 식대, 피복비 그리고 뭐 문화생활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그 해당되는 인원을 고용을 하였기 때문에 지급되는 모든 고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인력을 제공받음으로써 나가는 모든 비용을 인건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임원과 직원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임원이라고 하면은 직장 생활에 꽂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임원 하면은 뭐 검은색 세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음, 임원과 직원, 당연히 직원보다 높은 건데 임원의 범위는 법인의 회장님, 사장님, 부사장님, 이사장님, 대표이사님 어쩌저쩌저쩌. 자,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그리고 청산인 그것에 대해서 청산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청산 전부를 그리고 청산을 담당하는 사람 모두 임원으로 보게 됩니다.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 집행사원 또는 이사. 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회사, 그러니까 법인 생각하면은 모두 우리는 머릿속에 주식회사만을 떠오릅니다. 주식회사가 아마 대부분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식회사 말고도 한명회사, 합작회사, 유한회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그리고 감사도 들어가고요. 그 밖에 위의 기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임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건비는 무엇일까? 그럼 급여만 따져볼게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모두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주로 지금 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상으로 다루게 되고요. 어, 저희 같은 사람이야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법인세 조정, 소득세 조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금 산입 불가라고 예외라고 했는데 손금이라는 게 어려울 거예요.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이라고 말을 하고요. 세법에서는 손금과 입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 입금은 우리가 말하는 수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세금을 걷는 기준과
세금을 이렇게 책정하는 기준과 우리가 기업회계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선금 산입에 불과되는 거, 우리 세법 얘기하는 거니까요. 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이, 그러니까 특권자까지 포함해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한다. 그 지배주주는 1% 이상을 주치주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 주주 등을, 어쨌든 지배주주, 주식이 갖고 있고 소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내가 주주짱이에요. 주주에서 중에서 짱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얘는 출근도 안 해, 일도 못 해, 일을 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일 지위에 있는 다른 임원들이나 이렇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어이구 더 많아. 그럴 때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 산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뭐예요? 비상근 임원은 뭐예요? 출근을 매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회이사 뭐 이런 것도 부를 거예요. 자, 매일매일 출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보통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근데 부당행위 계산 세법에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을 못 한다더라. 이 차이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세무 대리인에게 한번 문의를 꼭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여금.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송금을 인정. 원칙은 송금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자,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금액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돼요. 다만 여기서는 임원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직원한테 지급하는 상여금은 무관합니다. 직원이 똑똑해. 그리고 일도 잘했어요. 성과 많이 냈어요. 그럴 때 지급하는 상여금하고 무관합니다. 라는 것. 그리고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자, 임직원에게 이익의 몇 %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게 안 되죠. 그걸로 세금을 막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익 처분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급한 상여금은 인건비 상여금으로 송금에 산입하지 못한다더라. 자, 퇴직금. 자, 퇴직 형태가 중요해요. 퇴직 형태가 왜 중요할까 생각하면 이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돼요. 잠깐 퇴직하는 척처럼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세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지요. 우리나라에서 이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엄격한 요건을 요하고 있죠. 그리고 막 일하는 사람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해. 사용인이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잘못 응해도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아프다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뭔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법이 특별히 죄송합니다. 특별히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특별히 중간 재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근로기준법 이야기였고 다시 세법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말 그만뒀어. 혹은 직원이 이제 퇴직을 해야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자,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액이 있어요. 자,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게 뭔 얘기냐? 자,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퇴직금이라고 하면 약 1년에 약 한 달분의 월급입니다. 그렇게 최종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종 3개월의 평균 급여니까. 근데 좀 더 주고 싶어. 얘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예뻐. 그래서 좀 퇴직하는 입장이지만 좀 더 챙겨주고 싶어. 얼마든지 더 챙겨줘도 상관없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는 한도액이 있어요. 그래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 불가능합니다. 자, 복리후생비. 이게 마지막인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는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돈으로 집에 가져가는 것만을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자, 회사를 다녀보신 경험이 많이들 있으실 건데 없으시더라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의자가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무용품은 있는데 뭐 탕비실에 커피도 없고 뭐 심지어 뭐 구내식당도 없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래.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뭐 거기는 죽어라 일만 해. 아니죠. 사람을 고용을 했으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들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할 거고 야유회도 할 거고 탕비실에 커피도 좀 머리 식힐 겸 해서 음료수 좀 갖다 놔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죠? 돈으로 사는 거죠. 그럼 거기 나가는 돈은 인건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일 안 했으면 그 돈 안 나가도 되는데 아니죠. 전부 인건비라고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건비 해당되는 거예요, 성격에. 그래서 그 복리후생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복리후생비 생각해 보죠. 자, 비용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생각해 볼게요.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우리 사주 운영비, 어쩌고저쩌고 부담금, 뭐 운영비, 어린이집, 뭐 보험료, 뭐 이렇게 경조사비 돼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간 것만 떠올려볼까요? 안 들어가는 거? 설선물 줬어요. 설선물. 이거 비용 인정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가세도 공제 못 받아요. 자, 뭐 그거는 이제 법적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건데 이제 뭐 사회 통념상 언급이 좀 돼야 되는데 그쵸? 유사한 비용들 뭐 요즘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보도록 하죠. 직장 체육비. 어, 직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체육비 쓸 수 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 그럼 저는 팅크웨어에 다녔습니다. 팅크웨어에 다녔었고, 뭐 대교도 다녔었고. 근데 그 중에서 팅크웨어가 이제 직장 내에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저희 체형에 걸맞는 체육 활동을 했었죠. 예. 농구. 했었어요, 농구. 보기보다 농구를 좋아해요. 잘하는 거 아니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직장 동아리니까 언제 해야 돼요? 밤에 해야 돼. 밤에. 아, 주말에 나오라면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죠. 밤에 해야 되는데 퇴근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 줄도. 지역 내에 있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의 강당을 유상으로 빌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빌려가지고 체육 활동을 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그거. 예. 체육관 빌려가지고 이제 농구를 즐기는데 그 빌리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직장 체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문화비. 문화비 뭐가 있을까요? 저는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은 뭐 문화 활동 하고 싶다면 해줘요. 뭐 퇴근 이후는 절대로 붙잡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직원들께서 퇴근 후에 다 같이 이제 영화를 보고 싶다. 저를 안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저는 뭐 본인들끼리 보고 싶으시다. 직원들끼리. 그러면 저는 뭐 제가 극장 티켓이랑 뭐 저녁값 정도는 지원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문화비라고 보시면 되고 직장 회식비. 직장 회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 1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제가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았던 회사의 문화 중에 하나가 회식 문화였어요. 회식 문화. 요즘은 좀 회식 문화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긴 하던데 아니 퇴근하고 집에 좀 일찍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회식이라고 하고선 막 밤늦게까지 술 먹자고 그러고 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제가 보기보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회식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진짜로 회식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저녁 회식이 없어요. 대신에 점심시간 1시간 내에 먹을 걸로 해서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좀 더 시간을 길게 잡긴 하지만 점심 때 회식을 합니다. 점심 때. 그리고 술은 뭐 본인이 드시고 싶으시다면은 뭐 드시는 거는 말리진 않아요. 다만 저한테만 권하지 않으면 돼요. 본인들끼리 마시는 건 뭐 신경 안 씁니다. 뭐 그래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사무실의 이런 문화를 지금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꼭 회식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갖는 편이거든요. 자, 우리 사주조합의 운영비. 자, 우리 사주조합이라는 것은 그 회사 내에 이제 사주조합이 있어요. 운영 비용은 이제 복리후생비로 들어간다. 뭐 나머지 뭐 건강보험에 관련된 거 뭐 사용자가 이제 반 부담해줘야죠. 그 부담금하고 이런 보험료는 다 당연히 복리후생비고.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 운영비 들어가죠. 그거 뭐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해줘야겠죠. 가뜩이나 요즘 아이도 안 낳는 추세고 저희도 아이가 있습니다만 참 아이 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뭐 유사한 비용, 푸르종업원이나 교육비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법인의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법인의 인건비 처리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았어요.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법인 뭐 새로운 사업 구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라는 어떤 모든 일이 사업이 사람이 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데 이런 인건비 부담을 좀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좀 잘 챙기셔가지고 그 비용 인정 꼭 받으시고 그 성공적인 사업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 세종시 세무사 두일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그 탄탄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